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래우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우리 훈련 방법 등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셨죠? 네.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마스케라를 쓰는 방법인데요. 마스케라를 어떻게 우리가 마스케라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스케라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를요,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코뼈를 이렇게 만져보면요, 손에 진동이 느껴져야 돼요. 코뼈가 울림이 생겨야 돼요. 그거를 내가 얼마든지 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지고 소리를 내보면요, 그냥 구강만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 진동이 없어요. 근데 코를 쓰는 사람들, 비강 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코 쪽으로 실제로 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만져보면 아주 미세하게나마 울림이 생겨요.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아주 그렇게 큰 울림은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머리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울림은 아니니까. 그런데 만져보면 하고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확인이 어렵다 그러면요, 이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방에 들어간다 할 때 이 방이라는 소리를 내면 뒤에가 그 허밍이라고 그랬잖아요. 방 이렇게 두 개의 음절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방 뒤에 이 허밍 소리를 내면서 여기를 만져보면 하면 여기가 굉장히 울림이 생겨요. 그걸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할 때는 잘 안 울리다가 하는 순간에 여기가 울림이 확 생기거든요. 그 울림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할 때 혀가 목젖하고 이렇게 딱 닿으면서 입으로 나오는 공기의 구멍을 막아버려요. 그 구멍을 막게 되면 입으로 나오는 공기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혀뿌리를 살짝 내리면서 공간을 열어주고 방아를 하는데요, 방하고 닫았던 혀가 살짝 열리면서 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고 여기를 체크를 해보면 방아를 해보면요, 그 할 때와 할 때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왜냐면 백이라는 공기가 이 코로 들어갔을 때 울리는 이 울림과 그 다음에 한 20 정도가 입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나머지 한 7, 80 정도로 여기를 울릴 때 울림은 당연히 그 강도는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 울림에 그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하면서 최대한 여기에 울림이 사라지지 않게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 때 그 하고요, 뒤에 다시 할 때 하고의 음색이 조금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이 뼈의 울림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같아지는 게 목표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도 이미 여기가 잘 울리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 그 울림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마스케라를 쓰는 것도요, 어떤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뒤쪽에서,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그냥 구강을 쓸 때는 하다가 약간 비강을 약간만 열어줘도 해도 비강을 쓰기는 쓰거든요. 그런데 정도가 아니라 하고 완전히 소리를 앞에까지, 그 포커스를 여기 코 끝까지 맞춰서 이 앞쪽을 최대한 열어주고 쓰게 되면 구강의 울림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근데 구강 쪽에서 우리가 음색을 가지고 있으면 하고 음색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도 비강을 쓸 수는 있어요. 이게 딱 도 아니면 뭐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단계를 앞쪽으로 소리를 모아주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그 비교를 한번 저희 보여드릴게요. 좀 느껴지세요? 이 스마트폰으로 그 음색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앞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는 굉장히 밝고요, 입 모양을 움직이지 않고 그
그냥 포커스, 그러니까 안쪽에서 어떻게 구강으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제가 음색을 좀 바꿔봤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게 최대한 앞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앞쪽으로 소리가 모여지면 여기에 울림이 훨씬 더 커져요. 이 울림이 하면 뒤로 가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울림이 좀 덜해집니다. 그걸로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요.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대보면요, 하면 여기에 따뜻한 콧김이 나오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특히 이제 남성들이 잘 어렵다 그랬잖아요. 하고 구강으로만 내는 소리는 우리가 여기서 소리가 입김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리을 받침 설치음 얘기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이 리을 받침을 하면서도 여기에다 손을 대보면 따뜻한 김이 나오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 하면서 여기다 해볼게요. 발 하면은 여기서 소리가 이 콧김이 잘 안 나요. 근데 발 하면서도 여기서 계속 미세한 콧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포커스를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발 이 소리하고 발 이 소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소리죠. 마찬가지입니다. 발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비강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소리를 내다가 입을 막는 거 얘기했잖아요. 입을 다 그냥 막아보세요. 발 하고 소리가 안 나면은 100% 구강으로 나온 거예요. 허밍이 아닌데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입을 딱 막았을 때 그냥 그 허밍이 이렇게 소리가 코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야 돼요. 가 돼야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강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뭐 다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모음이든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모음이든지 아이오우든 뭐 뭐 허밍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소리든지 어떤 발음이든지 우리가 음이 지속되고 있는 한 입을 막았을 때 코로 소리가 나오고 있어야 돼요. 어렵겠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대봤을 때 콧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여기를 만져봤을 때 소리가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제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수시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꾸 소리가 이렇게 모여드는 느낌이 조금씩 생겨요. 이게 소리가 비강 쪽으로 잘 모여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게 내 귀에 익숙해지잖아요. 이제 그 소리가 발성 훈련을 하면서 자꾸 모여지는 소리, 이렇게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소리가 모여지는 훈련을 한 뒤에 그게 내 귀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뒤에 하고 이제 뒤에서 내던 그 옛날 소리들을 내게 되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몸이 힘들어지고요. 목도 힘들고요. 이게 결코 편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색깔도 진해지고 멀리 전달이 되고 그 압력도 생기고요. 그 소리를 내는 성대가 잘 비벼진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걸 내기 시작을 하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그 벨칸토적인 발성의 그 참 맛을 알게 돼요. 그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 노래가 재밌어져요. 어떤 노래든지 내가 성대를 잘 써서 정말 진한 소리를 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재밌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이 바이올린 하시는 어떤 세계적인 대가가 레슨하는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똑같은 곡인데요, 이 활을 긋는 이 압력, 힘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냥 한 번을 쫙 하고 그었는데 그 소리가 주는 감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학생이 긋는 활 소리하고 이 대가가 긋는 소리하고 소리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발성적인 관점은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음악은 얼마든지 자기가 좋은 음악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활을 긋는 그 소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소리의 이 재미를 알게 되면요, 결코 그렇게 엄청난 압력으로 활을 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설렁설렁 음악만으로 연주를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개의 활, 성대죠. 이 두 개의 현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재미가 있어요. 요즘 추세는요, 좀 편안하고 풀어진 음악을 좋아하는 추세거든요. 그냥 나는 숲으로 가지 정산에 살으리라, 이런 음악을 너무 좋아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호흡도 많이 이렇게 편안하고요, 소리도 편안하고. 근데 이 소리를 듣다가요, 나는 숲으로 거진 청산에 살으리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차원이요, 달라요.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 전자의 음악을 추구를 하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후자의 그 성대를 제대로 써서 비강을 제대로 써서 그 내가 가진 악기의 가장 좋은 음색, 가장 압력 있고 가장 힘 있는 음색을 내보지 못한 채로 노래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음악을 위주로 하는 음악, 노래, 그거는 결코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노래를 하면요, 성대가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아주 편안하게 무리 없이 들리지만 결코 무리가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숨을 많이 섞어서 나는 숲으로 가진, 성대가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있고요, 살짝 벌어진 채로 연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대 멀리 봤을 때 데미지가 계속 생겨요. 나 하고 딱 모아준 소리가 멀리 봤을 때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악기를 가장 잘 개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벨칸토라는 것은 우리를 악기로 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악기고 현이고요. 이 성대가 현이고요. 이 현을 어떻게 잘 좋은 바디에서 잘 공명을 시켜서 내느냐,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느냐에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훈련을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